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기성용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스토커가 여러분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카운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자 원조 상남자와 원조 훈남 기자 김대훈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 해주는. 자, 오늘도 뜨거운 소식을 전해줄 우리 열혈 스포츠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한테 휴가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대로 말이 안 해서 말 안 해서 제가 오해했던 오해원 기자가 제 앞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오해원 기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왜 저쪽 보고 얘기해요? 굉장히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스토커 16화 업로드 되는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귀가 간지러운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저희 부장 회사 승인 다 받고 휴가 갔다 왔는데 제가 무단으로 휴가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는 적합한 절차 다 밟았고요. 스토커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을 안 하고 간 그게 무단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항상 거론하는 지인 있지 않습니까? 네, 지인. 저희 이제 가족 아니고 그냥 제 지인이 문자가 왔어요. 야, 이번 주 스토커 정말 좋았어. 너 없었지? 라고. 제가 휴가 중에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 그 문자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원하며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퇴지. 제가 지난 일주 동안 입에 참기름 많이 바르고 왔으니까요. 네.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주니어 핸드볼 대회 취재를 위해 우리 김도욱 기자 이 어마어마한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물경 얼마를 들여서 갔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멀고 먼 보스니아 저 참말로 세계 주니어 핸드볼 대회입니다. 보스니아 사라예보로 갔습니다. 보스니아 사라예보. 사라예보의 기적이라는 말이 해외 있거든요. 출장이 주니어 대회 전문이에요. 주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들들 핸드볼 경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출연을 못하겠다는 애석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욱 기자 갔다 오면 아주 1분 내로 짧게 애들 핸드볼 대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만 김도욱 기자를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내공이 팍팍팍! CBS 노컷뉴스 스포츠의 간판! 강판이요? 간판 얼굴 임종률 스포츠팀장 나와 있습니다.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1회 때였나 2회 때였나 출연하고 지금 거의 한 10수회 만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스튜디오 사정도 좋아졌고 그만큼 이 스토커가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팀장으로서. 그렇죠. 그때 임종률 선배 왔을 때는 저희가 골방을 전전하던 시절이라서 나는 무슨 골방 환상곡 그거 있나? 무심한 거죠. 임종률 팀장이 무심했다. 저는 이 녹음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무심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서운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아닙니다. 스토커 좀 더 자주 나와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아무튼 임종률 우리 팀장 과연 어떤 얘기를 풀어나갈지 저도 기대됩니다. 팀장은 좀 다르겠지?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흥국생명 배구단은 작년 7월 분쟁 당시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확신한다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9월 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 김연경의 클럽 오브 오리진 존재 여부에 대해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국제배구연맹에 질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국배구연맹은 7월 10일 질의와 이의 신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배구협회는 7월 5일 질의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배구협회는 7월 5일 질의서 중 8번 항을 즉시 국제배구연맹에 제출하여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한배구협회는 현 상황의 협회의 불공정한 중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또는 국내 법을 따른 판단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5가지 항목에 대해 2013년 7월 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25일까지 규정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25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요즘 막 뜨고 있어요. 검색어 막 계속 난 좋은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역시 아닙니다. 역시 김연경 배구 협회와 갈등, 흥수명 갈등. 과연 이 전모 어떻게 되는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연경, 도대체 김연경 사태는 과연 무엇인가? 김연경 우리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거기에 직접 다녀오셨죠, 우리 오해영 기자? 네, 뭐 제가 어땠습니까, 분위기? 뭐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다는 거는 일단 김연경 선수가 웃지 않는 표정으로 한 1시간 가량은 자리를 지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행했던 에이전트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네. 그 3명이 이제 단상에 있었는데 뭐 웃을 수가 없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선수는 이제 자기 스스로 내 선수 인생을 걸고 네. 이번 일로 배구 연맹 또 배구 협회와 싸우겠다 이렇게 어찌 보면 뭐 도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오늘 이 행사가 김연경 선수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크게 배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행사였다라는 이런 여기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뭐 싶습니다.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 거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이라고 하는 이제 흥국생명과 이제 계약을 이제 마쳤느냐, 아직 진행 중이냐라는 이제 쟁점인데요. 흥국생명에서는 아직 안 맞췄다. 우리 선수다라는 입장이고 김연경은 작년 그러니까 2012년 6월 30일로 끝났다. 계약이 끝났다라고 계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둘이 이제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이제 김연경 선수가 내가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은퇴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무조건 나는 해외로 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죠. 그 얘기도 이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게 나는 한국 배구연맹 선수로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V리그에서는 더 이상 뛰지 않겠다. 우리나라 V리그에서는 뛰지 않겠다. 해외에서 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또 동시에 국가대표팀도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정 은퇴하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전에 예. 그냥 아주 무지한 예. 사람으로서 김연경한테 너무한다는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경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아, 대부분의 그렇죠. 팬들은 팬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화해라. 차라리 이럴 거면 귀화해라. 일본으로 가라. 그래도 널 응원하겠다라는 하는 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도 응원하겠다라고 할 아무튼 정도로 그거는 이 팬들은 김연경에 대한 지지가 제 무지한 시각이고 그동안 그냥 얼핏얼핏 봤던 언론의 그 보고 판단하는 거고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토커에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 임종률 기자가 전해주시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경 사태가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작년부터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 입단을 해서 4시즌을 뛰었습니다. 네. 4시즌을 뛴 다음에 흥국생명의 배려로 일본 구단의 JT 마블러스에 2년 2시즌 임대 선수를 뛰게 됩니다. 임대라는 건 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09년, 2010년 그렇죠. 임대 선수를 뛰게 되는데 그 뛰게 된 배경은 뭐냐?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서 4시즌 동안 뛰면서 3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뤄낼 것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국외에서 해외에서 한번 내 실력을 그럼 보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조건 없이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일본에 보내줬습니다. 네. 이적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임대료도 없었고요. 돈도 안 그런 받고.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그 JT 마블로에서 잘 뛰었습니다. 네네. 잘 뛰고 그 이후에 터키 페네르바체를 임대를 가서 뛰는 거죠. 네, 그것도 임대료 없이. 그렇죠. 임대료 없이 뛰었는데 그때 사단이 발생한 게 김연경 선수가 일본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뛰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없었지만 어. 터키에서 뛸 때는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통역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김연경 선수였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줬다. 통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안 네. 해줬다. 그런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붙은 겁니다. 네. 에이전트가 통역을 구해주고 했던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김연경 선수는 이제 에이전트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들어온 지 언제쯤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이죠. 2011년. 그렇죠. 2011, 2012 시즌에 김연경 선수한테 에이전트가 붙는 거죠. 그 이후에 김연경 선수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FA 신분을 자격을 획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FA 자격을 뛰려면 6시즌을 뛰어야 된다. 그렇죠. 6시즌. 국내에서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근데 4시즌 뛰고 일본 가서 2시즌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김연경 선수와 그 에이전트 측의 논리는 뭐냐면은 2시즌을 일본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흥국생명에서 뛴 기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게 김연경 선수와 에이전트 측의 논리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임종률 기자는 그게 맞습니까? 규정상은 맞지가 않죠. 규정상 맞지 않아요. 규정상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연경 선수가 일본에서 뛰었을 때 이정료라든가 임대료 같은 이런 부분을 흥국생명이 받았다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흥국생명에서 뛴 것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고 보지만 그런 거 없이 무상으로 김연경 선수를 배려해서 뛰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FA 자격을 얻는 계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코보 규정에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흥국생명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규정이 어쨌든. 규정이 그렇다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 국제 배구 연맹이라든가 어떤 스포츠 중재 재판소라든가 여기에 제소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 그래서 결정이 지난 시즌에 났어요. 뭐냐면 국제 배구 연맹에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다. 소속의 선수라고 결정을 내렸고 또 최근에도 다시 한번 국제 배구 연맹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2시즌 뛰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이 전성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뛰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 와서 뛴다면은 흥국생명은 단숨에 우승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용병 한 명 이상의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김연경 선수는 한창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해외에서 뛰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은 김연경 선수가 과연 해외에서 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FA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김연경 선수가 지금도 FA가 아니더라도 연봉 10억 원 이상을 받는 특급 선수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국내에서? 페네르바체에서요. 페네르바체. 네. 터키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 리그나 아제르바이잔 리그로 가도 그 정도의 대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특급 선수로 이미 인정을 받은 선수예요. 근데 FA가 됐다. 굳이 FA를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해외로 나갈 수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쟁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흥국을 해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적으로 둬도 나갈 수가 임대라는 조건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흥국생명에서는 흥국생명을 소속으로 두고 임대로 나가라. 그렇게 보내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김연경은 흥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는 그냥 아예 이적을 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이 김연경 선수가 주장하는 그 클럽 오브 오리진. 클럽 오브 오리진. 그러니까 우리 뭐 말로 번역하자면 뭐 원소속구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연경은 그게 나는 없다. 나는 완전 프리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임종률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약간 흥국생명에 대한 굉장한 좀 섭섭함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뭐 싫은 사람 보고 뭐 오줌도 안 눈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우리 김연경 선수에게 많이 가 있어서 자기는 원적을 아예 그냥
그쵸. 터키 터키나 페네르바체입니다. 페네르바체나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쵸. 흥국생명의 흥자도 듣기 싫다. 이런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백정에 총 맞은 것처럼 하나 저도 까주세요.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기사를 쓰면서 지난해도 비슷한 기사를 썼고 이번에도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네. 뭐냐? 네. 김연경 선수가 에이전트 측의 말을 듣고 너무 자충수를 두고 있다, 악수를 두고 있다.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팬들로부터. 네. 너 흥국생명한테 얼마나 돈을 받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일일이 메일로 답해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흥국생명에서 돈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제 기자생활 관두겠다. 이것도 강수인데. 예. 아니 진짜. 사실이 그러니까요. 흥국생명. 오히려 흥국생명에서 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서 밥을 먹자고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저는 그것도 거절을 하고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주장하고 있는 FA 권리를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거는 한국 배구 판을 프로 배구 판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연경 선수를 FA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FA 자격을 얻었던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연경 선수도 그 점을 잘 아는 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릇된 일을 바로잡아 향후 동료 선수들도 정당한 대우를 길을 받을 수 터주겠다.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나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 왜곡된 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나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오늘 자, 여기서 했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김연경 선수가 일본에서 임대 선수를 뛸 때는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본에 뛸 때도 그 연봉을 받았나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뛸 때도 일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처럼 뛰었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FA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의 말대로 후배 선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지금 김연경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FA 규정에 따라서 해외 이적이나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6시즌 6시즌이 6시즌이 아니고 여섯 FA 시즌이고요? 자격 취득 기간도 줄어들었고 아하. 임대 기간도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즌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김연경 선수 말대로 규정은 개정이 됐고 후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본인만 네, 본인은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김연경 선수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그동안 김연경 선수 이전의 선수들도 FA 자격 그러면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 김연경 선수의 편이었는데 김연경 선수의 논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사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잔다르크처럼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 네네네.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그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김연경 선수는 선수로 뛰고 싶은, 그러니까 FA로 뛰고 싶은 그것밖에 없다는 없다는 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 김연경 선수 지금도 10억 이상을 받는 특급 선수예요. 10억이나 김연경 받아요? 선수가 FA 자격을 못 얻는다고 해서 해외에서 못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갑을 관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김연경 선수가 과연 을일까요? 그리고 흥국생명이 과연 갑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화두를 흥국생명에서는 한 가지만 바라고 있어요. 김연경의 사과입니다. 김연경의 애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은 조건 없이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이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흥국생명은 그동안 김연경 선수 문제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실추됐어요. 너무 망치 생각밖에 안 나 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김연경을 조건 없이 일본에 임대로 뛰게 해준 부분들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치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해외에서 못 뛰게 잡고 있는 것처럼 발목 보이는데 잡기 하고 있는 그거는 것처럼 아닙니다. 보여요. 아. 흥국생명은 단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악덕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김연경 선수가 한마디만 해주면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뭐 예전에 조건 없이 풀어줬던 그런, 그러니까 뛰게 해줬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면 흥국생명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갑이고 을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에이전트가 붙었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그런 말을 아마 에이전트는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사과를 하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드바이스를 했겠죠. 나름대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그 김연경 선수가 뛰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을 방문해서 이적료 10억 정도면 선수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페네르바체 쪽에서 또 협상이 또 결렬됐다는 얘기를 김연경 선수가 또 직접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20억을 줘야 되잖아. 이적료 10억까지. 10억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를 흥국생명이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유소년 배구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 또 애들 그러니까 빼고. 금전적인 혜택을 바라고 김연경 선수를 이적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그냥 여기서 보내준다면은 지금 우리 배구 그러면은 선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네. 우리 프로구단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국내에서 좀 뛰고 가야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뛰고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규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규정을. 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때 우리 그 김연경 선수가 질문도 안 받고 기자를 질문도 안 받고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 그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굉장히 황당했던 이 얘기인데요. 이거 그런 일인데 보통 기자회견 아니, 오늘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상대 쪽에서 이게 의견을 저희에게 이게 뭐 전달하면 저희도 이제 그 의견에서 궁금한 궁금한 거를 게 있다거나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이제 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알 위해서 권리죠. 궁금한 질문을 부분을 해야 질문해야 되는 되는데 겁니다. 오늘 그 김연경 선수 기자회견은 그 에이전트 측에서 오늘 자리는 발표하는 자리다 그냥. 우리의 의견만 전달할 뿐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어요. 그래갖고 좀 그 현장을 찾았던 기자들하고 그 김연경 선수 에이전트랑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시비가 약간 붙기도 했었는데 쌍욕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쌍욕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김연경 선수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하는 거고. 그쵸. 그럼 메일이나 딱 보내고 그 전문 하나 우리가 그래서 기성용 선수처럼 그런 메일만 거지. 딱 깔끔하게 보내면 보냈으면 되지. 더 기자회견을 깔끔한 한다는 자체는 국민들 앞에 와서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데 그런 자세가 아닌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거 기자회견은 해야 처음부터 약간 삐그덕됐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저희가 흔히 쓰는 말, 내가 흔히 쓰는 말은 글로 읽더라도 이렇게 술술 나오죠.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입에도 익어요. 근데 네. 오늘 김연경 선수 안타까운 점, 뭐 동영상으로도 중계가 됐으니까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흥국생명 배구단은 작년 7월 분쟁 당시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확신한다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9월 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 김연경의 클럽 오브 오리진 존재 여부에 대해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국제배구연맹에 질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국배구연맹은 7월 10일 질의와 이의 신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배구협회는 7월 5일 질의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배구협회는 7월 5일 질의서 중 8번 항을 즉시 국제배구연맹에 제출하여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한배구협회는 현 상황이 협회의 불공정한 중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또는 국내 법을 따른
판단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5가지 항목에 대해 2013년 7월 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25일까지 규정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25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 기자회견 그 그러니까 전문을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네, 김연경 네, 선수. 네, 네. 근데 정말 초등학생들이 글 갓 읽는 듯한 그냥 뭐 정말 뭐 흥국생명 배구단은 작년 7월 분쟁 당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띄엄띄엄 내가 정말 평소 쓰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네. 눈에 쏙쏙 안 들어오는 거죠. 네네. 뭐 심지어 김연경 선수가 같은 문장을 2번이나 반복하는 약간 그런 실수도 좀 했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경 선수.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김연경 선수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그렇죠. 뭔가 배우에서 그렇죠. 누군가 그러니까 마치 조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김연경 선수가 마치 꼭두각시처럼 나와 있고 그 그렇죠. 대부분을 누군가가 의견을 전달하고 제시하는 컨트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컨트롤하고 지난해 있는 거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김연경 선수는 해외에서 뛰고 싶다고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장 바깥에서 김연경 선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에 대해 답한 사람은 김연경 선수보다는 에이전트가 대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김연경 선수는 말한 부분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이 당시에 있었는데 모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 김연경 선수한테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할수록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연경 선수한테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모 민주당 소속의 네네네.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고 참고로 그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냐? 스포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 세레머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국회의원인 거죠. 세리머니 뭐 그 돈으로 말이 생각하고 언제 나왔냐면은 지난해 런던 올림픽 당시에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머니가 독도 세리머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 독도 세레머니란 표현을 왜 쓰느냐? 국정감사 때 그 의원이 질문했어요.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조중현 대한축구협회장, 음.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당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했어요.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세레머니란 뜻이 뭔지를 아느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까지 했던 그 국회의원입니다. 세레머니라는 거는 스포츠에서는 홈런이나 골을 넣은 다음에 기뻐서 이렇게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즐거운 의식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런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했던 그 의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레머니 대신 뒤풀이라는 용어를 써라. 뒤풀이라는 용어를 써라. 독도 뒤풀이. 독도 뒤풀이라는 용어를 써라. 에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건 아니지. 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얘기가 샜는데 뭐냐면은 김연경 선수를 두고 여기저기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에이전트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연경 선수가 과연 이걸 원하는 것일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뭐 단독 뭐 직접 면대면 말을 들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껏 하신 우리 스토커가 쭉 얘기한 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약간 김연경 선수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냥 오늘도 뚝 나 이제 이거 안 해주면 나 국가대표 안 할래.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협박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면 자연스럽게 기자와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많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기자들과 얘기를 하지 않겠다. 뭐 와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에이전트가 아무튼 김연경 선수와 결합한 뒤부터 우리 김연경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사실 그 축구 전문 에이전트거든요. 그 축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은 거기는 계약이 끝나면은 무조건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선수 간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축구라는 종목은 워낙 월드와이드한,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선수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구 자체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국내 리그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죠.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국제 배구 연맹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점을 2번씩이나 인정을 해준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 리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 기구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가 있는데 피파 같은 경우는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자면 정말 이 전 세계 축구계에서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배구연맹 FIVB도 마찬가지인데 축구랑 이제 배구가 약간 문화적으로 다른 점은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에서 이렇게 정하면 뭐라고 A라고 정하면 그게 정말 저 말단까지 A라는 규정이 쫙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FIVB 같은 경우는 로컬 룰을 중시해요. 그게 약간 다릅니다. 로컬이랑은 지역의 사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김연경의 경우에는 나랑 이제 대한배구협회 그다음에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을 우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김연경이 흥국의 선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이제 정산 참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배구협회와 자기가 맺었던 그 계약, 본인이 직접 사인했던 그 계약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도 물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너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긴박했고 대한배구협회에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을 줄 테니 해라. 근데 옆에서 변호사가 김연경 선수에게 사인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했대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자기가 당장 급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본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서라는 게 기록에 남는 신중치 건데 못한 거네 그렇게 이제 되면. 본인이 사인했기 사인을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는 친필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 이제 와서 물르자 물러달라.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이미 김연경 선수는 터키에서 그 사인을 한 이후에 한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혜택을 볼 거는 다 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물으자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 앞으로 뭐 해결점이 있나요? 뭐 보면 해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과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과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사과. 흥국생명으로 가서 애플. 공식적으로 뭐 그동안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흥국생명이 뭐 어떤 그런 의도들이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지난해처럼 똑같이 정부가 나서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코보와 대한배구협회가 임시로 1년짜리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제 이적 동의서. 예, 국제 이적 동의서 역시 뭐 FA처럼 완전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김연경 선수 팬클럽이 네. 감사원에 대한배구협회 결정에 대한 제소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 네.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마 9월, 10월 경이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국내 코보 규정이 있고 어떤 엄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도, 사실 지난해 정부가 코보를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면은 지난해 풀렸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이 같은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이 됐다는 거는 그게 정부가 나서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오해영 기자, 네. 우리나라 배구 인기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김연경마저 만약에 없다면 국내 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김연경 선수가 최근 2009년부터죠. 뭐 국내에서 뛰지 않았고 뭐 그를 대신할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크게 여러 선수 누구 있죠? 뭐 황현주 선수도 있고요, 양효진 선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최근에는 김희진 선수, 박정화 선수, 그렇죠. 김희진, 박정아. 예, 기업은행의 우승을 이끌었던 아주 젊은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 김대훈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은 국제 대회 경쟁력을 그렇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 싶어요. 것도 있고. 예. 김연경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재능이 많은 선수고 뛰어난 선수입니다. 국내 대표팀에 없으면 안 될 존재죠. 세계적으로도 김연경만한 선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왜 자기의 선수 인생까지 걸고 그렇죠. 예. 국가대표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하려고 무리수를 두느냐. 이제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대한배구협회도 그렇고 한국배구연맹도 그렇고 흥국생명도 이렇게 네 주체들이 네. 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고 정말 본질을 다시 1년 전으로 정말 돌아가서 시발점부터 다시 차곡차곡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발점. 스타트 포인트, 시발점.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시발점, 포인트, 예. 시발점.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임종률 기자와 우리 오혜원 기자에게. 자 김연경 선수 사람들 다 궁금해요. 진짜 FA로만 꼭 가야 되느냐? 왜 임대는 안 되느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임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돈이 목적이라면 돈도 연봉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FA냐? 왜 임대는 안 되느냐? 임종률 기자. 자 거기에는 에이전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자 에이전트는 선수들이 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이적료나 그 연봉 이런 부분들의 일부분을 일정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FA일 때의 에이전트 피, 즉 수수료와 네네네. 임대로 갔을 때의 에이전트 피가 차이가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억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네네. 그 차이가 뭐 2억 이상 나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김연경을 FA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김연경 에이전트 측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와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임대로 나갔을 때 수수료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이전트 측에서 그 임대 수수료,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피를 공개를 공개하지 안 했기 않았다. 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에이전트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에이전트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그럼 과연 임대 수수료가 그러니까 에이전트 피가 얼마였냐 물어봤는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기사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진짜 김연경이 FA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임종률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 김연경 선수가 임대로 나가는 게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데 왜 굳이 FA로 보내려 하는지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김연경 선수 에이전트가 축구를 좀 오래 한 분입니다. 유명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인데 축구 에이전트가 한 명이에요? 사람이에요? 팀이에요, 팀. 아, 이 팀, 회사가 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인스포 코리아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김연경 선수 이 계약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배구계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아는 축구 쪽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김은중 선수가 FC 서울에 있다가 중국 리그로 이적하는 과정도 예를 들었고 또 이천수 선수가 이미 탈퇴돼서 사우디아라비아 네네. 또 일본 이런 데 활약했던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근데 축구의 예를 들자면
에이전트 피라는 게 임대보다는 FA로 이적했을 때 더 많이 받는 훨씬. 게 일반적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도 보면 저는 약간 에이전트 쪽에서 하는 설명이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게 저도 일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기사로는 쓰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서 지금 이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하면서 보통 선수 초상권 그다음에 이제 선수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CF라든가 뭐 상품을 한다든지 하면 그 권리가 선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권리를 다 에이전트에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할 기는 없고. 한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트사에 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사에서 아니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기사로 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면 정말 불공정 계약은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선수의 모든 권한을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위험한데. 그럼 배구 선수 확인이 안 돼서. 배구 선수들도 에이전트가 있는 선수가 지금 김연경 선수 말고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산희 선수가 지금 누구? 김산희 김산희. 선수 국가대표 세터였던 김산희 선수가 아제르바이잔 리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간 건데 아하. 근데 사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에이전트를 인정하는 종목은 프로축구밖에 없습니다. 야구, 그렇죠. 농구, 야구도 배구는 있죠. 야구도 에이전트를 변호사.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야구는 계약 시에 변호사가 있죠.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라고 그러니까 국내 프로야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4대 프로스포츠 뭐 에이전트 스카 보라스 유명한 스카 메이저리그 보라스 이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미국만큼 거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끼어들 여지를 준다면은 구단이 생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좀 한 3-40분 동안 쭉 얘기해 봤는데 그 제 마음이 김대훈 기자의 마음이 그 김연경 선수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김연경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전에 저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여자 배구 대표팀 동행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대만에서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컵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김연경 선수가 에이스였죠. 그렇죠. 당시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김연경 선수 인터뷰도 아주 잘해주고 저도 역시 뭐 김연경 선수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해서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고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연경 선수 어디 방송 출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네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김연경 선수의 유니폼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을 주겠다. 선물. 네, 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연경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가 외국에서 국위 선양도 하면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는 건 보고 싶은 마음은 여기 있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봐요. 그래요. 저도 하지만 그래요. 지금 상황은 김연경 선수나 그 에이전트 측의 어떤 그 원하는 부분만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그게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은 아무튼 우리 임종률 기자와 오해원 기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감히 그냥 진행자로서 판단은 김연경 선수와 에이전트가 낀 그런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의 입지가 상당히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팩트를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스토커는 그래서 우리 김연경 선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파이팅을 위해서는 분명히 김연경 선수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모든 댓글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댓글 중에 저희가 2분을 선택을 해서 그 댓글을 다음 스토커 시간에 소개하는 것으로 상품을 드리면 너무 섭섭하시겠죠? 임종률 기자와 식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바쁩니다. 엄청 바쁜 기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프리미엄 식사권 2장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거 뭔가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여기도 굉장히 맞추는 급조된 겁니까? 느낌이에요. 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맞춥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맞춥니까? 할 더 얘기가 더 이상은 많습니다. 그 저희가 시간상 시간이 또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가 그렇다면 왜 FA를 그렇게 고집하게 됐는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다 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한참 서럽고 서운하고 굉장히 외로울 때 에이전트가 이제 붙었죠. 손을 에이전트가 내밀었다면서. 에이전트가 붙어서 김연경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한 대우가 그러니까 에이전트 측에서 해주는 대우가 굉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출입국을 할 때 이제 고급 승용차를 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김연경 선수가 에이전트 측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보상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흥국생명이 잘못한 부분이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영 기자가 얘기했던 그 계약서 부분 그 에이전트와 김연경 선수가 맺었던 그 계약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연경 사태가 하면 할수록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지 우리 연맹의 능력도 좀 한번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고 후배들의 어떤 역량, 후배들의 아마 갈 길을 가기 위한 난 FA를 꼭 지키겠다. 이게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규정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 배구는 아닌데 불세출의 야구 스타 선동열 지금 현 기아 감독이 있죠. 네 있죠. 기아 김대훈 감독이 선배도 기아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국내 야구를 평정하고 일본 무대마저 정복한 적이 있었죠. 주니시 시절에 나고야의 나고야의 태양 일본 무대를 평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쫄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선동열 감독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퍼도 받았고요. 나이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과 경쟁했던 사사키 선수, 사사키 가즈히로 선수인가요? 네, 이름이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애틀에 있던 그렇죠. 사사키 선수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활약을 펼쳤고요. 활약했으니까. 네, 선동열 감독도 충분히 그렇죠.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네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선동열 감독이 은퇴를 합니다. 여기에는 에이전트들의 농간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게 선동열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확인은 하지 정황상? 못했지만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연경 선수가 선동열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어쨌든 선동열 감독은 결국 메이저리그 안 나가더라도 지금 또 국내에서 그렇죠. 굴지의 아주 좋은 감독으로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방 속에도 딱 앉아 있고. 약간 또 지금 그게 돈방송인가요? 가시방송인가요? 기아가 지금 가시방송 아닌가요? 일단 뭐 선동열 감독은 돈하고는 이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저는 정말 뭐 찬성합니다. 그만큼 노력한 대가니까. 근데 받아도 좀 너무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거는 곧 에이전트들의 또 그런 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고. 아무튼 김연경과 갑자기 에이전트 쪽으로 좀 스토커는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 진짜로 192cm의 장신에서 뿜어 나오는 그 정말 폭발적인 그런 슛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강타, 스파이크 이런 거를 우리들은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스토커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김연경 사태를
가장 할 말이 많은 우리 임종률 김연경 선수를 사랑하는 임종률 기자의 이번 김연경 사태 한마디로 한다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전 어려운 주문합니다.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을 둘러싸고 한국 배구 연맹의 규정에 허실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온 에이전트의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우, 만연체. 디디디. 우리 오해원 기자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별 기대감 없이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흔히 실타래 꼬인 실타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꼬여도 너무 꼬였다. 너무 꼬였는데 꼬인 게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고 있다. 누가?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사건 김연경의 이 대립 그러니까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대립하는 게 김연경이 자유계약 선수냐 아니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옆으로 막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건이 커지고 또 약간 뭐 삼천포로도 샜다가 네. 뭐 다시 돌리자 뭐 못 돌리냐 다시 돌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점점 지난 1년 동안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이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계약됐다. 뒤로 후퇴했다라고 봅니다. 너무 꼬인 실타래다. 너무 꼬인 김연경 사태는 너무 꼬인 실타래다. 제가 오늘 이어폰을 들었는데 굉장히 꼬여 있더라고요. 시간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차분히 앉아서 제가 풀었더니 결국은 깔끔하게 풀리더라고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배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차분히 다들 주체들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차분히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100번 눌러주시고요. 노컷뉴스 저희 스토커에 댓글 달아주시고 어때 두 분 만족하시렵니까?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정리가 네.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네네. 김연경 선수 이 사태에 네네. 대해서 뭐 할 만큼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토커 김연경 선수 얘기하니까 근데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좀 슬퍼진다 이런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뭐 김연경 선수 뭐 대표팀에서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건 25일까지 이제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25일까지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답이 와서 정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일단 뭐 김연경 선수 한창 뛸 나이인데 안 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코트에 뛸 수 있게 해야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몇 살이에요? 몇 살 정확히? 이제 25인데요. 이제 25밖에 안 됐어요? 네. 뭐 이제 뭐 한참 뛸 나이인데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한국 여자 배구의 보물입니다. 근데 그런 보물을 진흙밭에서 구르게 할 수는 없죠. 얼른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그 빛이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옆에서 자꾸 누가 이게 흑먼지를 뿌린다거나 그런 사람 없이 국민이 도와야죠. 국민이. 전 제발 일본으로만 귀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오돼지 일주일 쉬었어요. 일주일 쉬고 제가 입에 참기름 뿌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감독이 막 물컹물컹이야. 한국 배구연맹 회장이 누구야? 한국 배구 연맹이요? 없어요? 코보 코보 배구연맹 총재입니다. 구자준 총재. 구자준 총재. LIG 손해보험에 이제 자, 구자준 총재님 제발 우리 김연경 선수 보물 같은 김연경 선수 진흙탕에서 뛰지 않게 빨리 좀. 여기서 구자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구자준. 여기서 한국 배구연맹은 사실 한국 배구연맹보다는 대한배구협회 쪽에 네? 왜냐하면 국제 대한민국 이적 협회장 누구야? 임태희 아시잖아요. 회장입니다. 임태희. 예. 그 국회의원 예. 임태희 협회장님 정말 제발 우리 김연경 선수 진흙탕에서 뛰지 않게끔 좀 나서 보세요. 잘 나섰잖아 그동안. 아무튼
우리 여러 좀 책임감 있는 장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잘 설득해 나가서 김연경 선수가 과연 정말 에이전트에 휘두른다면 정말 김연경 선수에게 따끔하게 말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김대훈 기자와 오해원 기자, 임종윤 기자는 앞으로 김연경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스토커를 한 10부작으로 해가지고 협회나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부작? 10부작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해원 기자. 아,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스토커라면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전 굉장히 적응이 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끔씩 다뤄줘야 이 스토커를 배구 팬들도 알고 뭐 여러 종목에서 이제 팬들을 많이 아는 거니까 배구 팬들도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스토커 많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좋은 내용이건 나쁜 내용이건 김대훈 기자가 좋아하는 그 댓글들 1000개 달면 제가 인터뷰합니다. 저는 김연경. 팬들이 댓글 통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임종률 기자와 저 오해원 그리고 김대훈 기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면 정말 댓글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또 할 때 또 네. 이렇게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좀 활발하게 좀 근데 제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인신공격 그런 건 하지 말고요. 정말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플은 삼가하고요. 악플은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아, 경찰청 사이버 테러센터 대응센터에 그냥 신고할 테니까 그냥 의견을 개진해주고 뭐 오해원 돼지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배만 안 하시면 돼요. 임종률 뭐 개새끼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활발한 의견 개진해주면서 김연경 사태의 본질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만 갖추도록 저희 스토커가 제공했다면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김연경 선수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다음 주에는 정말로 더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비 피 없도록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러나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입니다. 가십시오. 놀러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김대훈이었습니다. 임종률입니다. 휴가 다녀온 오해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나는 야, 이거 휴가를 편집하기 진짜 어렵겠는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 편집하기 진짜 어렵겠는데? 우리 김민수 편집의 왕이 있잖아. 아니 하나 야구 보면서 이미 돌부처됐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로는 뭐 나 전성기와 김성기 날 딱 떠올랐어. 아 좋았어 오늘 좋았어. 마음속에서 뭔가 찡해. 찡해. 뭔가 좀 미진한데. 뭔가 미진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기는 미진한 거는 글로 써 이제 기사로.